권리양도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잔금까지 목록들, 현재 상태의 시설지키 비품들이 교체하거나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구독자 한 분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가게 양도양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가게를 인수하는 양수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가게 사장님, 그러니까 양도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양도인이 그릇들을 막 교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로 새 거다, 좀 좋다 싶은 것들을 본인의 매장, 다른 매장으로 아마 계속 이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락을 이분들이 급히 받고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맞느냐, 양도양수.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브리핑 받았던 권리금, 그 권리금에서 절충을 시도해야 된다. 왜냐면 권리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 시점에서 본 그대로의 상태, 그 현상을 보고 권리금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권리금 가지고도 맞냐 적으냐를 따지는 건데, 권리금에 대한 브리핑을 다 받아놓고 나서 이제 계약 직전에 그릇을 교체한다,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게를 처음 봤을 때 상태가 그대로 머리에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그릇을 교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그릇만큼의 권리금에서 절충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라. 그러지 않고 그냥 매물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의 눈으로 본 상태에서 권리금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릇이 바뀌면 권리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권리금은 거기에 시설짓기 비품에 대한 권리금도 시설권리라는 측면에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절충을 시도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권리양도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게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혹은 비품, 시설짓기 비품에 대한 목록들을 일목요연하게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리양도 계약을 하는 게 사실은 양수인 입장에서 실수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잔금까지 목록들, 현재 상태의 시설지키 비품들이 교체하거나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시설지키 비품에 대한 모습과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으나, 사실 계약도 쓰기 전에 그렇게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하는 것은 양도인 측 입장에선 반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계약을 끝까지 진행을 할지, 아니면 계약서로 온다고 하고도 계약서로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 정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게 정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약 쓰기 전에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쓰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계약을 쓸 때 가게에서 계약 쓰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회사나 부동산에서 계약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짓기 비품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목록들을 계약 쓰고 난 후에, 다시 권리양도 계약 쓰고 난 후에 즉시 곧바로 가게 매장에 가서, 함께 가야겠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가서 사진과 동영상이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이렇게 텍스트로 중요한 시설짓기 비품에 대한 목록들을 적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게를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중도금과 잔금 전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하나 빼도 잘 모르겠지? 야, 저건 너무, 예를 들면 보름 전에 산 그 밥솥인데 너무 아깝다, 이건 집으로 가져가거나 나중에 우리가 가게 또 운영할 때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들을 그대로 다른 거 A급과 비슷한 중고품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와 계약할 때, 계약하고 나서 시설짓기 비품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혹은 텍스트로 이렇게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잔금 전에 그것을 보고 확인하시고 잔금을 지불하는 게 양수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설짓기 비품은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권리금에 대한 가치로 평가가 된다. 따라서 계약 쓰기 전에 그릇이나 시설짓기 비품들이 없어진다면 권리금에 대해서 절충의 시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리양도 계약을 쓰고 나서 바로 즉시
매장으로 양도인과 함께 가서 시설짓기 비품에 대한 목록들을 사진을 찍고 혹은 동영상을 찍거나 비품 목록들을 반드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의 또 분쟁이 될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계약은 다 썼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얼마를 주겠다는 계약금에 대한 금액과 또 날짜를 중도금 잔금 날짜를 다 분명히 명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매장에 들려서 시설짓기 비품 목록을 사진을 찍고 정리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양도인은 갑자기 저거는 네, 뭐 친척이 준 거예요. 친구가 준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언니가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개인 물품이라 가져가야 돼요. 이런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양도 계약서 쓸 당시에 반드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양도인에게 한 번 더 짚어서 양도인도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양수인도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도 가져가실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가져가야 되는 개인 물품들은 혹은 또 대여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미리 권리양도계약서에 짚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에서 임대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정수기나 CCTV나 뭐 이런 것들, 또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임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쓰고 나서 잔금할 때 이거를 왜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거 왜 임대냐, 이거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분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포스 같은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 물품들도 반드시 권리양도 계약서에 명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창업하세요. 고맙습니다.